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을 특정 보도했던 한겨레 최승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경우 최 기자는 꼼짝없이 1년간 감옥살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최승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네네. 그제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게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예. 많은 시민들께서 트위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 힘내라고 응원과 격려, 분노를 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동료 언론인들, 선후배, 기자들, 그들의 뜨거운 지지가 제겐 아주 큰 힘이 됐었는데, 예. 그런 분노와 지지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인 사실 저로서는 이게 지난해 10월 16일 날 문화방송으로부터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서 예. 한 8, 9개월 동안 계속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고 또 재판을 임해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 재판에서의 신문 다 직접 현장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당사자인 저는 크게 놀랍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위를 잘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 또 한 분 더 있었죠. 부장 한 분하고 이상욱 부장 세 사람의 비밀 회동 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정수장학회 취재는 사실 제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그리고 사실 지금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주요 사안인데요. 예. 지난해 일단 9월 말 대선이 뜨거워질 무렵이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직후였습니다. 예.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문제는 그 당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최대 대선 이슈 가운데 하나였죠. 예, 사회화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평소에 자주 연락해왔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데요. 예. 그 전화를 걸었던 거는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요구의 핵심인 최 이사장 퇴진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당시 9월 말, 9월 27일 통화에서 최 이사장은 저한테 10월 말쯤 되면은 자신이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한 뭔가 입장을 밝히겠다. 워딩을 좀 최대한 그대로 옮기면 그때가 되면 결승의 날이 다가오는 건데 예. 나도 한 몫을 해야 할 것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예. 저한테는 사실 귀가 솔깃한 발언이었는데 예. 결승의 날이란 곧 대선을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석 지나서 한번 보자는 말씀을 하시기에 10월 8일 날 최 이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난 바로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날 전화를 해서 바로 한번 찾아가 뵙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자는 말씀만 하시면서 통화는 좀 싱겁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어쨌든 그날은 최 이사장께서 당장 만날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서 통화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끊기지 않은 거죠. 예. 최 이사장이 자신의 휴대폰 통화를 종료하지 않으시고 이른바 이제 당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 홍보본부장 등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다 들었습니다. 전부 다요. 근데 그걸 최 기자께서 일부러 어디 도청 시설을 했거나 네. 벽에 가서 벽치기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최필립 이사장이 전화를 끊고 통화를 네. 하다가 대화가 끝났으면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은 상태로 뒀기 때문에 그냥 최 기자 핸드폰에서는 상대방 얘기가 들려온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저로서는 제 휴대폰을 통해서 예. 최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상욱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이었는데 예. 그 세 분들의 지분 매각 논의 내용이 그냥 들려온 거죠. 들려온 맞습니다. 것이죠. 예. 여러분 아셨죠? 도청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경위요. 편집국 내에서, 회사 내에서 또 어떤 합의나 논의를 거쳤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사실 최 이사장과의 휴대폰 통화를 제가 종료를 해야 되는 시점에 목소리가 들려왔던 그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사실 이분도 굉장히 그 자체로 문제적 인물이었거든요. 예. 김재철, 지금은 이제 전 사장인데,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 체제 아래에서,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홍보국장 맡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본부장까지 빠른 시간에 승진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문제적 인물은 아니었고요. 예. 지난해 파업까지 이어졌던 김재철 사장의 어떤 그 문화방송 공영성 훼손 논란 관련해서 이분이 좀 지나칠 정도로 사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왔었거든요. 기자 출신으로서요. 그럼요. 예.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박근혜 당시 그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를 할 수 있는 최필립 이사장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뉴스죠. 뉴스죠. 제가 볼 땐 뉴스인데, 게다가 전화를 끊으려 했을 때 들려온 그 내용이 정수장한테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따라서 당연히 그 내용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요. 그 내용은 그 정수장한테 지분 매각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또 어디에 어떻게 쓰고 또 그 내용을 결정한 내용,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발표를 할지, 예. 거기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고, 그런 논의였기 때문에 그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그 내용은 알고서는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저라도 보도하겠는데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었고, 예. 한겨레 내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왜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최 기자를 조사하고 또 기소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 16일 MBC 측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 문화방송 쪽에서 10월 16일이었으면 그때 이제 한겨레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를 보도한 거는 10월 13일치 신문 그리고 15일치 신문이었는데 예. 이틀간 보도를 하자마자 바로 직후군요. 문화방송 그 9시 뉴스, 메인 뉴스죠. 예. 9시 뉴스 등을 통해서 수차례 한 언론학자는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여 차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란 그 자체는 다루지 않고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의 도청 의혹,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사실 허위 왜곡 보도 의혹, 예. 이런 것들을 자사 뉴스를 통해서는 문제 지적 제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내용은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그 내용은 도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예. 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서 고발을 했죠. 마치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사실 근데 지금도 문화방송 쪽에서는 당시에 어떤 대단한 무슨 권력이나 국정원 혹은 그때 당시 문화방송 사측과 대립하고 있던 문화방송 노조 쪽의 어떤 조직적인 음모 이런 거를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사실 저를 고발을 했는데 당치 않은 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금 최 기자께서 입수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사실로 밝혀졌죠? 예. 저도 다 밝혔고요. 예. 특히 재판 과정에서 취재 경위에 대해서, 취재 과정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정당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최 기자가 그런 내용을 입수하게 된 것이 정당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했는데 검찰 조사를 몇 번 정도 받았으면 또 조사 과정에서 논란은 없었나요? 검찰 조사는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받았는데 사실 검찰 조사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또 법률적인 조언을 함께 해줬는데 조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저는 검찰 조사에서는 포괄적인 지술 거부권을 행사했었거든요. 묵비권이라고 하죠. 그랬군요.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 조사가 문제가 됐다기보다 검찰 수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사가? 저로서는 그 수사 과정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내용을 부당하다고 지적하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예. 검찰이 그 제 집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죠, 참. 예, 예. 그 아침이 지금 이 시간쯤이었는데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간보다 조금 앞섰었는데 그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 수사관 3명이 들이닥쳐갖고 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저를 압수하게 뭐 이것저것 압수하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뭐 전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뭐 저 혼자 그렇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보여달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사실 압수수색 뭐 언제든 뭐 최악의 경우는 그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니까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판사가 예.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아무래도 뭐 제가 뭐 현직 기자니까 뭐 다른 일반 시민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압수수색 그 압수 대상 물품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부해 줬었거든요. 예. 최필립, 이진숙, 이상옥 등의 그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내용이 담긴 휴대폰 내용 가운데 이제 음성 파일이나 음성 메모, 이제 그런 음성 메모나 음성 파일만 딱 압수하라고 예. 특정을 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쓰고 있던 휴대폰 자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때 휴대폰 제가 취재원과 혹은 제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그리고 또 주고받았던 전화통화 내역이 다 담겨있는 주지 휴대폰을 말지 그랬어요. 안 주겠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그것까지 안 주겠다고 했더니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면서 3명이 달려들더라고요. 예. 아, 근데 제가 그걸 빼앗겼습니까? 뺏겼습니다. 그것도 그런데요. 뺏기고 심지어 제가 음악을 듣는 용도로 갖고 있던 옛날 구형 휴대폰도 예. 쓰지 않는 건데 그건 이제 더 이상 휴대폰으로 쓰지 않는 건데 그것도 뒤져서 가져갔고요. 뭐 집을 사실 그때 침대 밑, 뭐 장롱 위, 뭐 쓰레기통까지 심지어 샅샅이 뒤져가지고 왜 그렇게 다 뒤졌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예. 뭐 다 뒤져서 가져갔죠. 알겠습니다. 자,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즉 이 최 기자의 보도건과 관련해서 언론 단체 등에서는 최필립 전 이사장하고 이진숙 전 본부장도 또 고발했는데요. 네네. 이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그 사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최필립, 이진숙, 뭐 이상옥, 김재철 이 네 분을 고발한 거는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 보도가 있었던 다음 그 직후에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고발을 했던 거였는데요. 예. 고발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네. 그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뭐 그 자체로는 사실 뭐 지금처럼 어떤 주요 선거 이슈가 없는 시점이었다면은 사실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 그 지분 매각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것은 예. 그때가 대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큰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 지분 매각 지분을 매각해서 정수장학회 재산을 다 팔아서 예. 그 이자 소득으로 이자 수익으로 뭐 특정 지역 부산 경남 지역 예,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을 뭐 지원하겠다. 예. 뭐 노인을 위한 시설을 뭐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예. 그에게 좀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예. 하는 게 이제 전국 언론 노조 등의 믿음이었는데 예. 그에 따라서 그 네 분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지금 검찰도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진행 과정이. 그래서 검찰은 그 사건 가지고 있다가 예. 저를 기소한 게 지난 1월이었는데요. 대선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저는 기소를 하고 동시에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네.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남은 재판은 1심 재판은 이제 그동안 7번 재판을 받았고 예. 8월 20날 선고 20일 있습니까? 날 선고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선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뭐 사실 기자로서 재판을 받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7번 동안 예.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취재를 제가 하고 계속 기사를 그러게요. 쓰는 입장에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또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게 기자로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시간도 뺏기고 또 많이 위축도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 상대나 기자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놓는 것이 예, 그 기자나 언론사의 진을 빼는 그런 목적이 또 있다고도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저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동료 언론인들을 또 위축시키는 의도라고 한다면은, 예. 뭐, 제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최대한 당당히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최대한 그렇게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논평에서 최 기자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재판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한겨레 최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